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 A 일병의 부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왜 구명조끼를 안 지켰냐고요? 그 기본 구명조끼 다 비싼가요? 하루 비싸요. 일 사단장을 포함한 4명은 사실관계만을 적어서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군 사망 사건을 경찰에서 이첩하면서 혐의를 기재하지 않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까? 혐의는 다 기재해서 넘어간 거죠. 근데 왜 이 사건에서만 혐의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오늘 나온 이 재검토 결과에도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기재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넘겼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러운 거예요. 아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앞에 있어요? 영장 청구 사유에 방송, 언론 등에 노출하고 인터뷰하는 것 자체를 구속 사유로 삼는 것은 통상적인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매우 이례적이에요. 이거는 구속 사유를 만들어내려고 찾은 것 같다라는 느낌밖에 못 갖게 되고요. 부인 영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의 경로라든지 방법을 강제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위법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모든 진상을 규명하겠다. 그렇지만 그 전에 증거를 확보해두고 또 인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했을까요? 3대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과 검찰로 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관하죠?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 재판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게 말씀하셨지만 쉽게 얘기하면 군에서의 개입을 배제하겠다. 특히 지휘부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범죄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합니다. 예, 자, 장관님, 범죄 사실을 아는 주체가 누굽니까 여기서? 아는 주체는 우리 군 수사위원입니다. 그렇죠. 예, 규정도 그렇게 돼 있고 법문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관이 알면입니까? 아닙니다. 부대장이 알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수사기관이 주체라 그랬죠? 네, 여기 그렇습니다. 어디 장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장관이 어디 있어요? 아니고. 이번에 분명히 재검토 지시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왜 재검토 지시하셨어요? 지휘관계에 있는 8명 그러니까요. 전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했기 때문에 자, 지금 그 말씀하신 법리 게 판단이 지금 말씀하신 게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아니 자, 8명이 문제 있다고 수사관이 바로 딱 알아서 하려고 했더니 멈춰. 8명 다 하는 건 문제 있어. 그게 아니고요. 이게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걸 하신 겁니다. 안 되는 제가 것을. 법리 판단이 정확한 것인지 자,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장관님 스스로도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및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여러 시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 그것을 통한 진상 규명 등을 위해서 특검법을 오늘 발의합니다.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차단. 나가세요. 아니 저쪽으로 여기서 드는 순간 그러면 1인 시위가 아닙니다라고 그때부터 막으면 되지. 건너가는 것도 막겠다는 게 언제부터 있습니까? 우리 경찰이.
국민들의 안건 지정 동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날 통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이 원칙을 가지고 공정하게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화록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린 잘못한 거 없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이제 와서는 다른 얘기를 하죠. 더 심각한 거는 이 문서에는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경북경찰청에 있는 문서를 갖고 온 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수사대장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연락이 와서 이 사건 기록을 정식 접수 안 한 걸로 해달라고 하면서 서류를 찾아갔다. 녹취록이라고 하는 증명력이 높은 증거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이것을 보면은 말이 바뀐 사람은 오히려 해병대 사령관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을 가지고 소신 있게 수사하고 행동한 사람은 박정훈 대령이다. 박정훈 대령이 혼자 외압이 있었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수사를 같이 했던 부하 장병들 모두 다 같이 외압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우 이제 살아나신 생존장병 어머님도 함께 해주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수근이가 죄송합니다. 최상병이 사망한 지도 4개월여를 지났고요. 제 아들도 정신병원에 갇혀서 한 달여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왔는데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나와서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휘 책임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급자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시도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휘 책임자에 대해서 좀 징계로 완화하면 안 되겠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게 드러난 겁니다. 국정조사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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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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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태 같은 자식을 이 문제는 좀 떠날 필요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이 수사나 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바꾸려고 했었던 외압이 존재했었다는 보도들,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의지할 것을 일뿐입니다. 제발 진실 좀 밝혀주세요. 국정조사 좀 해주세요. 그래도 입구가 여러 개라서. 반드시 싸워서 진실을 밝혀내고 관련된 범죄자들을 법정에 꼭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터미널 저희가 그 2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 쪽에서 확인됐던 그 비행기는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터미널 1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터미널 1로 이동 중에 있고 터미널 1에 가서 좀 더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기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시간대에 터미널 2로 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외교부나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해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좀 계속 발품을 팔아야 되는 시간이고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온다고 합니다. 이기자! 진박! 헤이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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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로! 이기자! 이종섭을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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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하라!
대통령실까지 관여가 돼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사건에서 오히려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갑자기 호주대사로 임명되더니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자 25일 만에 대사직을 내려놓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인 일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이번 22대 총선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10월에 발의됐고 또 당론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최수근 상병 외압 사건 관련된 특검법의 처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병 한 명이 아니라 어머니에게는 한 우주입니다. 그 우주가 그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해병대가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진상규명과 함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본회의 일정 잡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뭐 포기할 생각이 없고 의장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여당을 좀 더 설득해서든 반드시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 최수근 상병 해병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 법안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독려해 왔습니다.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청년이 무리한 명령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흔한 구명조끼 하나만 입었어도 그리고 그 이후에 법과 원칙대로 사건이 처리됐어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일도 또 이런 법안이 만들어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최해병 특검법을 반대해서 이 자리를 지금 비우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선 민심을 똑바로 새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168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특검법이 굉장히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과연 의장님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실까에 대해서 100% 자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긴장 속에 끊임없이 재촉도 하고 또 말씀도 드리고 동료 의원들은 또 잘 보도도 않고 이러면서 준비를 한 끝에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통과가 되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끝난 게 아닙니다. 우선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야 됩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법을 또 대통령이 거부할까라고 걱정하게 되는 이 현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많은 국민이 바란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똑바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수용하기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축하합니다. 이거 안 보여. 나 안 보이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작년에 추울 때 올 때 있었잖아요. 런을 해야 되겠다.